오늘은 노숙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노숙인을 보호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10년 전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노숙인은 줄지도 않았고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일단 머물 곳을 챙겨주는 게 급선무인데 주무부처가 달라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장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홈리스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노숙인 복지법. 노숙인 복지법이 만들어진 지 어느새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홈리스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주거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홈리스들의 주거지 개선이 복지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그 OECD나 EU 국가에서 주거 우선 전략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서 뭐 정신질환을 치료를 받든지 알코올을 금주를 하든지 치료를 받든지 해야지 주거를 주는 게 아니고 주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주거 우선 전략을 채택하는 국가에서 홈리스가 감소하는 경향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특히 핀란드를 대표적인 주거 우선 복지 정책 국가로 꼽았습니다. 핀란드에선 주거 우선 제공 체계로 전환한 2008년 이후 3,500명에 달하던 만성 홈리스 수가 10년 사이 4분의 1 수준인 96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주거 우선 복지 전략을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주거정책 주무부서가 서로 다르고 이들 간의 협력체계가 부재한 점은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주거지원 의무를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홈리스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주거 제공이 목표가 아닌 출발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홈리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거 지원에 있어서 이런 주거를 전담하고 있는 국토부의 역할이 대폭 강화돼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홈리스 복지 정책에 국토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홈리스 지원 체계를 재편하기 위해서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도 주택도시개발부에서 홈리스 지원을 주관하고 있고 영국도 주택법에서 홈리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가 홈리스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홈리스라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자리를 잃기도 하는 등 부당대우 사례 역시 비일비재합니다. 장서연 변호사는 홈리스를 위한 복지법에 차별대우 방지 규정을 포함하고 인식 개선 교육 제공 등을 규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